안녕하세요. 라운피플 양종현 연구원입니다. 이전까지는 컷아웃부터 시작해서 컷믹스 그리고 렌더 어그먼트까지 어그멘테이션 관련 논문들을 리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들로는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에서 특정 물체를 삽입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나의 이미지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미지의 화질을 개선하거나 낮에 찍은 사진을 밤에 찍은 사진으로 바꿔준다거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주거나 사진을 찍은 시점의 계절을 바꿔주는 등 이러한 것들은 기존 어그멘테이션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간은 앞서 언급했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최근에는 간을 통해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까지 생성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문 리뷰에서는 간 관련 주제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이미지넷 데이터 제너레이션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빅간을 대상으로 하여 간을 이용하여 합성한 이미지를 통해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 두 개의 논문을 먼저 리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바로 Seeing is not necessarily believing limitations of Bigans for data augmentation이며 두 번째 논문은 This dataset does not exist training models from generated images 논문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논문에 대해 리뷰를 진행할 것이며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논문에 대해 논문 리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들에 대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낮 영상을 밤 영상으로 바꾼다든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체를 수정한다든지 물체를 삽입한다든지 또는 화질을 개선하거나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드는 등에 대한 예시입니다. 최근 빅간은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 512와 512 해상도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의 FID와 인셉션 스코어와 비슷한 값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빅간이 실제로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합니다. 만약 빅간이 실제로 데이터 분포를 잘 모사한다면 이를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간이 실제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활용될 수 있는지와 좀 더 나아가서 원본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합니다. 첫째로 빅간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만으로 이미지넷에 대해 학습을 진행하며 두 번째로는 원본 이미지넷 트레이닝셋에 빅간으로 생성한 샘플들을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대체했을 때는 탑5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384%나 증가했으며 원본 데이터에 간으로 합성한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는 학습 시간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성능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볼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간으로 생성한 데이터로 분류기를 학습함으로써 컨디셔널 제너러티브 모델에 대해 샘플의 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데이터셋의 다양성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아서인지는 간에 어떠한 클래스에서 성능이 좋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플레이스먼트 실험에서는 이미지넷 트레이딩 셋을 빅간으로 생성한 이미지로 대체하며 각각의 이미지를 대체할 때 같은 클래스의 빅간 샘플로 대체합니다. 어그멘테이션 실험에서는 빅간으로 합성한 데이터를 25%, 50%, 100% 추가하며 트룬케이션 트릭을 이용합니다. 트룬케이션 트릭은 샘플의 다양성과 품질을 트레이드오프하게 됩니다. 파라미터 값이 낮을수록 다양성이 떨어지지만 품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실험과 어그멘테이션 두 실험에서 성능 평가는 정통적인 간 평가 방법인 인셉션 스코어와 FID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익스페리먼스에서는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트룬케이션 레벨에 대해 빅간을 이용해 학습했을 때 실제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에 비해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1에 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 데이터이며 그 밑에 트룬케이션 레벨에 따라 빅간을 이용하여 학습한 것이 0.2부터 해서 2.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 클래스별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보면 거의 모든 클래스에서 성능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들이 실제 데이터로 학습한 것을 나타내며 빨간색 점들이 빅간을 이용하여 학습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도 결과가 가장 좋은 트룬케이션 레벨인 1.5에서의 정확도를 봤을 때 탑5 에러가 34%인 것으로 봐서는 빅간이 전혀 관련 없는 분포를 학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리플레이스먼트 실험에서의 결과를 보면 이미지넷 트레이닝셋에 빅간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면 다소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리플레이스먼트 익스페리먼스에서
트run케이션 밸류가 어느 정도 높을 때 결과가 좋았던 것에 반해 어그멘테이션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낮은 트run케이션 밸류에서 샘플링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트run케이션이 1.5일 때 가장 잘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트run케이션 레벨이 0.2, 0.5일 때 잘 나타나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룬케이션 밸류가 0.2일 때 기준으로 보면 탑1 에러가 약 3%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1.5배의 트레이닝 코스트가 필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셉션 스코어와 FID는 리플레이스먼트와 어그멘테이션 익스페리먼트 모두에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아니며 이를 대체할 만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리플레이스먼트 익스페리먼트에서는 탑1 에러와 FID와의 상관 개수가 0.16이었으며 인셉션 스코어와의 상관 개수는 0.86이었습니다. 이는 인셉션 스코어가 향상되는 것과 에러가 증가하는 것 간에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잘못된 결과로서 리플레이스먼트 익스페리먼트에서의 성능을 인셉션 스코어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가장 성능이 좋은 리플레이스먼트 방법에서 인셉션 스코어와 FID 값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셉션 스코어와 FID가 좋지 않은 경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FID와 인셉션 스코어가 좋은 모델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들을 대체할 만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리플레이스먼트에서는 트룬케이션 밸류가 1.5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어그멘테이션에서는 0.5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는 어그멘테이션이나 리플레이스먼트에서는 각각 필요한 샘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샘플이 분류기가 일반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품질이 떨어질 경우 기존 데이터셋에 비해 일반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멘테이션에서는 lower truncation value, 즉 품질은 좋지만 데이터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더 잘 되는 것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빅간이 실제로 이미지넷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잘 모사하는지 실험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간이 인셉션 스코어나 FID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넷과 같은 큰 규모의 데이터셋 분포를 잘 모사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빅간으로 생성한 샘플로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조금의 성능 향상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기의 정확도를 평가함으로써 어떤 클래스에서 빅간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